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뭘 찍을까? 또 앞에서 또 보이시죠? 뭔 얘기를 할까? 그쵸?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좀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했고 우리 또 카센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오너분들도 있고 내가 다이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그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정비를 하면서 우선 기본적인 부분부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비라는 건 뭐가 하나 예를 들어서 걸려야, 그쵸? 뭔가 작업을 해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참신한 것들을 좀 빨리빨리 업로드를 할 겁니다. 하도 유튜브 안 올린다고 오시는 분들마다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저 귀에 딱지가 붙습니다 요즘. 그리고 또 우리 좋아하시는 저 일선사님 우리 그 현수 형도 뭐 밝혀도 되죠. 뭐 좋아하는데 왜 맨날 안 올리냐. 뭐 아주 그냥 뒷담화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좀 가다듬고 하려고 좀 그랬는데 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도 규제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실제로 뭔가 썼을 때 확 효과가 있냐 없냐 그냥 이슈화 이런 게 아닌 제가 실제로 경험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용을 해보고 손님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당시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점과 장점 그리고 모든 거는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는 뭐냐, 자체 치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을 할 때 내가 약사가 처방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정비사라는 거는 빗대서 얘기하면 약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쵸?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정비사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약, 케미컬, 그쵸? 엔진오일도 케미컬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예를 들어 가지고 케미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내가 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못 알고 있냐, 그쵸? 규격과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할 때 왜 예를 들어 가지고 엔진오일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왜 좋은 게 왜 좋으냐, 그리고 저렴한 걸 가성비 나오는 것 같다고 자주 갈아라. 그거를 왜 자주 갈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냐. 그리고 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을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좋은 거 있고 어떤 분은 그것도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고 그게 왜 그러는지 그런 부분을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모든 거를 진짜 있지만은 처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케미컬 쪽에. 그래서 정비는 덤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모든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에는 이런 액체류 교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고장률은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따져서 우리 카센터에서 가장 매출 많이 올리는 게 정비 쪽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엔진오일 하지 않습니까? 뭐 미끼 상품 합니다. 이 정비사 사람들은 미끼 상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어디 음식점을 가든 뭐든 간에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미끼 상품이라는 거는 뭐냐면 안 좋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매출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50%는 차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차가 들어갔을 때 내가 제품을 어떻게 샀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내 차에 넣냐, 이런 부분. 오늘은 뭘 할 거냐, 엔진오일 첨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쏟아붓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깐다 안 깐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실제로 보면 저도 아까 전에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도 하지만 유튜브도 사람들 봐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제가 까는 건 아닙니다. 대신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오하게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얘기죠. 요즘 보면은 이 제품은 뭐 예를 들어 홍보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거나 그냥 샵에 있는 거 그냥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자, 첨가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간단히 그냥 다 첨가제로 보자고요. 첨가제. 그러면 첨가제 또 빗댄 말이 뭐예요? 코팅제. 그쵸?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언어는 또 있는 게 복원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떤 첨가제는 엔진 오일을 조금 더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 가게 만드는 첨가제가 있고, 어떤 첨가제를 넣었을 때는 내가 530인데 점성을 올려주는 첨가제가 있고, 어떤 첨가제는 스크래치 같은 거를 미세 스크래치, 아주 미세 스크래치,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 대한 스크래치를 복원하는 첨가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내 차에 맞을까? 싸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싸다 비싸다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오진이란 얘기입니다. 절대. 지금 요즘 보면 좀 몇 가지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나오시는 게 스톱이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노랗게 생긴 게 있어요. 굉장히 제가 정비생활 하면서 20년 전에, 그냥 더 오래도 했지만 20년 전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우리 들어오는 원가가 한 3,000원?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게 한 10,000원 정도. 그 마진은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뭐 얼마에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첨가제가 싸다고 해서 성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첨가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유가 변동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거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적인 거에 의해서 가격은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변동은 일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스톱이라고 하는 이 스탑리크입니다. 이거는요. 스탑리크.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스탑리크. 그쵸? 그 다음에 뭐냐? 뭐 밸브 리프터. 그 다음에 오일 스테빌라이저. 자, 이런 식으로 말 표현이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써있다. 다 점도 증강제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엔진 오일을 제조할 때 이런 첨가제, 점도 증강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엔진 오일은 처음에 기본 점도가 아주 묽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증강제를 넣어서 내가 20을 할 거냐, 뒤에 점도가 30을 할 거냐, 40, 50, 60까지 나오죠. 그런 점성을 올리려면 이런 점도 증강제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스테빌라이저, 이런 스탑리크라든 이런 점도 증강제들은 엔진에 넣었을 때 기본 내가 5W3, 지금 가장 많은 게 5W30에 뒤에 가요. 030도 많이 쓰지만 30이라는 점성에 넣었을 때 내 엔진 용량이 얼마인지는 다 차종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본 4리터 기준에 한 병을 넣으면 30 거의 한 40 됩니다. 이 정도는 올라가요. 뒤에가. 그러면 나쁜 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안 좋은 점. 자, 좋은 점부터 얘기하겠죠? 좋은 점. 좋은 점은 소리가 조용해집니다. 소리가. 왜? 점성이 낮은 걸 올려놨기 때문에. 왜 소리가 조용해지냐? 우선은 피스톤이라든지 이런 커넥팅 로드에 보면 베어링 들어가죠?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 베어링 역할을 합니다. 구름 베어링, 동그란 베어링은 엔진에 한 개도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개도.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 베어링 역할을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엔진에 뜨거운 열을 갖고 나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열을 발산하는 거죠. 그거를 블록을 줘서 냉각수로 주는 역할을 한다. 열 발산. 그쵸? 열을 흡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베어링 역할이라는 건 그냥 미끈미끈하니까 잘 미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엔진 오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방청제,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 어떤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내가 어떤 엔진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패키지 상품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한 첨가제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엔진 오일의 성능과 가격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PAO와 에스테르 아니면 다른 뭐 예를 들어 PAG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내가 얼만큼 함유하고 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터에 3,000원부터 거품 안 빠진 걸로 계산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요. 리터에 3,000원부터 최고 7, 8만 원까지 있습니다. 리터에. 자, 그러면 왜 가격이 많이 변차가 됐냐? 그쵸? 그런 첨가제들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원유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좋은 점은 이제 그런 점성이 있는 스테빌라이저나 스톱 같은 걸 넣으면은 소리는 조용해져요. 자, 소리 조용해져요. 어떻게 보면은 내 차가 예를 들어가지고 엔진이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노화가 돼가지고 베어링, 그러니까 메탈 베어링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조금 예를 들어서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손상이 입었다. 그러니까 좀 깎였다. 근데 맨날 30 넣다가 40 넣으면 차가 더 잘 나갈 수는 있습니다. 왜? 피스톤을 좀 더 위로 올려 꽉 채워주기 때문에 압축 압력이 틀려집니다. 압축 압력이 틀리다는 얘기는 흡입 효율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스톤 링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더 유막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어떤 실 재질 같은 경우에도 묽은 상태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일도 점성이 묽은 상태에서 점성이 높은 걸 끼면은 오일이 그러니까 오일이 소모되는 것도 흡수되는 것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장점이에요. 다 장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단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정상인 차에 내가 오일 스테빌라이저와 예를 들어가지고 스톱미크라는 그런 첨가제 점성이 있는 내가 흔들었을 때 아예 보세요. 소리 들리실 거예요? 이거는 점성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근데 흔들었을 때 깡통에서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다 똑같은 겁니다. 안 흔들린다. 이거. 그렇지만 하나의 변수는 있는 게 뭐냐? 병이 최하 못해도 300ml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빌라이저 같은 게 안 들어갔는데 고농축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조그만 병으로. 얘는 125ml예요. 베르로 터본데 이것도 안 흔들려요. 이거는 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고농축입니다. 고농축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양이 300ml 이상 되는데 안 흔들린다. 다 스테빌라이저, 스탑리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점 하나 내가 노출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빡빡하니까 오일 펌프가 예를 들어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오일 압력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사장님. 그런 부분들, 그쵸? 엔진 소리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이제 좀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점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연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연비가.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넣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연비가 안 나와요. 그쵸? 그리고 뭐가 있냐? 이거를 넣는 방법이 지금 다 잘못됐습니다. 넣는 방법. 우리가 이제 점성 이 스테빌라이저 넣는 거 좋아요. 자, 넣는 건 좋은데 어떻게요? 오일 캡을 열고 그 끈적끈적된 거를 넣습니다. 그쵸? 쭉 넣어요. 달궈서 넣든 뭐 쇼를 해서 넣습니다. 넣어요. 쭉 넣어요. 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일 붓고 아니 마지막에 넣든 그쵸? 그 시동 본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죠? 그래도 우리가 첨가제 넣으면 조금 생각이 있으시는 정비사들은 그래도 10분에서 30분은 시동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 쫀득쫀득하게 녹아서 기존에 게 섞여야 되겠죠. 그런데 인터넷에 이런 거 봤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왜 꺼내냐면 이게 실린더 헤드예요. 이게 깨끗해야 돼요. 헤드가 이렇게 반짝반짝.
약간 놀이끼리 한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반짝반짝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느 차 보면 여기 그냥 새까매가지고, 지금 영상 위에 보이시죠? 새까매가지고 완전히 그냥 딱 친 차들이 있어요. 선생님. 오일 오래 타도 그럽니다. 오일을 뭐 한 10,000km 이상 타든지 막 15,000, 20,000까지 타신 분들도 있어요. 오일 저렴한 거 넣으시고. 새까매요. 여기가 수북해요. 오일 스테빌라이저를 첫 번째 한 병 나는 넣었다. 그냥 대충 넣어도 그게 까매지지는 않는데, 한 번 넣었는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다음에 오일 넣을 때 또 넣고 싶어. 또 넣으세요. 거기까지도 괜찮아. 또 5,000km 나고 또 오일 갈 때 또 넣어. 계속 넣어보세요. 5, 6번. 새까매집니다, 위에. 그 다음부터는 안 넣는 게 나습니다. 이걸 내가 왜 넣었지? 엔진 보링 해야 되는구나. 이 결과까지 발생됩니다. 그 뜻이 뭐냐? 넣을 때 잘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넣을 때. 매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 원래 원칙은 넣고 다음 오일 바꿀 때 프러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넣고 프러싱하고 또 프러싱한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또 갈 때 프러싱하고 넣어야 됩니다. 스탑리크를 넣을 때는요.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왜? 그 쫀득쫀득한 게 왜 여기가 새까맣게 될까요? 오일은 튑니다. 아무리 열이 나서 흘러내릴 것 같죠?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튀어요. 내 조건이 항상 뜨겁다라는 보험은 없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끌 거 아닙니까? 근데 튄 뒤에 다 흘러 안 내립니다. 식을 거 아닙니까? 엔진이 위에 쌓입니다. 그게 굳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게 굳은 게 또 뜨거워가지고 흘러내릴 것 같죠? 다 안 흘러내립니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또 시동을 끄면 튄 게 또 위에 쌓여요. 안 흘러내리죠? 그게 계속 쌓여요. 근데 엔진에 이게 계속 쌓이면 엔진에 열이 많이 나겠죠. 악조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열이 엔진 오일은 발열을 시켜줘야 되는데, 열을 흡수해서 블록에서 냉가스로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쌓이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진에 열이 많이 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열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쌓이니까. 그러면 급격하게 엔진 오일도 점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그거고, 계속 쌓여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다 막혀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와요. 오일 흘러가는 데까지만 뚫려있지 다 막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일까지 막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안 쌓이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안 하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사용할 때는 넣고 프러싱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플러싱도 짧게 하면 안 돼요.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넣어야 되냐? 요거는, 자, 보십시오. 첨가제를 이제 우리가 딱 땄어요. 다른 첨가제도 차후 얘기할 겁니다. 딱 땄어요. 오늘은 지금 보면 스톱리크나 아니면은 스테빌라이저라고 써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딱 땄어요. 쭉 넣었어요. 오일하고 뭐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헤드 부분에서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쭉 내려가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밑에 여기 쫙 다 깔려 있습니다. 원청. 그쵸?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 밸브라든지 뭐가 툭툭툭 다 튀어요. 이 위쪽에 가장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최소 못해도 얘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여름엔 상관이 없는데 따뜻하게 데워서 오일 있지 않습니까? 1리터 딸고 얘 다 붓고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5분이든 이렇게 좀 저어서, 그쵸? 저어서 좀 섞은 다음에 첫 번째로 넣어야 돼요. 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엔진오일 넣어야겠죠. 꼭 타서 넣어야 됩니다.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타서. 아니면 얘를 최대한 따뜻하게. 그쵸? 못해도 한 50도 이상 올려서 넣어야 됩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타서 넣어야 돼요. 자, 제가 왜 타서 넣으냐. 그래야 어떻게 됐습니까?
걔가 좀 더 묽어져가지고 섞인 다음에 밑으로 다 흘러내려서 섞이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잘못하면 이 점성 있는 게 갑자기 훅 스테레오망을 쑥 빤다고 하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순간 펌프가 부하가 걸리니까요. 그리고 얘가 흘러내린다고 한들 바닥에 쭉 딱 가라앉겠죠. 또 어떻게 보면요. 그쵸? 얘가 녹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녹는 시간보다 얘가 고착 시간이 더 빠르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 밑에 보면은 오일팬 보면 꽉 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커에다 5ml 넣고, 내가 원하는 5ml 넣고, 구입한 5ml 넣고, 스탑링크 하나 넣고, 다 스테빌라이저도 넣고, 휘휘 저어서 한 5분 동안 휘휘 저어서 다 섞였구나 했을 때 넣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말 있죠? 엔진 오일 갈면은 한 1000km, 500km에서 1000km는 운행해야 좋아집니다. 조용해져요. 그 말이 왜 나왔게요? 그쵸? 그 말이 왜 나올까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엔진 오일을 제조해봐야 이거를 압니다. 엔진 오일을. 프러시 케미칼이든 뭐든 제조를 해봐야 됩니다. 뭐 또 차영 또 그 제조해봤냐고 그래서 제조해봤습니다. 선생님. 자, 그거를 제조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클리너 오일도 저희 거 아닙니까? 그쵸? 최적화로 만든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엔진 오일을 제조할 때 우리가 아까 좀 말했습니다. 패키지 1000가지가 들어가. 그 패키지 1000가지 중에 이런 스테빌라이저와 스탑링크처럼 이런 점도 증강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점도를 올리려면. 들어갑니다. 100%. 그쵸? 그래서 엔진 오일도 오래 쓰면은 얘가 시커매지고 막 떡지는 게 그런 거예요. 오일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000km 타다가 한번 묽어졌다가 다시 조금 세월이 지나면 연료와 섞여서 산화돼가지고 막 예를 들어가지고 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막 필터 보면 막 장난 아니죠? 제가 한번 보면 정상 필터 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응고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필터도. 오래 써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제가 뭐냐면 보세요. 첨가제를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할 때 넣었을 때 녹입니다. 어떻게? 뜨겁게 녹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첨가제가 다 틀려요. 어떤 첨가제는 패키지 첨가제가 만약에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첨가제는 30도에서 몇 시간을 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온도에서만 녹아요. 그게 온도에서만 그러니까 녹는 건 다 녹는데 현재 엔진 오일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성분하고 섞이는 게 그 온도 구간에서만 녹습니다. 융화가 됩니다. 이제 분자 구조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첨가제는 60도에서, 어떤 첨가제는 80도에서, 어떤 첨가제는 100도에서 이런 식으로 온도 구간에서만 얘가 서로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흡착이 되면서 딱 해가지고 이제 완결이 되는데 우리 엔진이라는 거는 시동을 딱 걸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쵸 0도부터 예를 들어서 뜨거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여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동을 걸면 0도부터 예를 들어서 상온 상태고 뜨거운 상태니까는 냉각수 기준으로는 100도, 오일 온도 기준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시동을 걸면 차가웠자 뜨거워요. 그럼 시동 끄면 뜨거웠다 차가지죠? 그럼 30도 구간이 몇 초나 지나갈 것 같아요? 그 구간 넘어가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80도 구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가장 적정 온도에 대한 구간만 오래 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따져서는요, 오일 온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상태가 90도에서 100도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간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지, 30도, 20도, 40도, 50도, 60도, 80도 구간은 굉장히 빨리 상승을 합니다. 빨리. 그러면 엔진 기본에 있는 엔진 오일하고 첨가제하고 섞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순간순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최소 500km에서 1000km는 타야 이 엔진 오일에 대한 성능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흡착되어 있는 엔진 오일의 유막을 밀어내야 되죠. 그쵸?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려면 그것도 녹여서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분이 이제 섞여 융화되려면. 그쵸?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오일 갈고 나서 죽인다고 해서 그날 밟으시면 안 돼요. 바로 가서 아 좋다 죽인다. 나 그 전에 엔진오일 그냥 했는데 못 밟았는데 그냥 몸이 근질근질한데 미치겠어. 근데 오일 갈아서 붕 밟았어. 엔진 쪽쪽 붙습니다. 잘못하면 안 바뀐 거예요. 최소 못해도 한 이틀 정도는 좀 부드럽게 운전을 해야 돼요. 소프트하게. 너무 와격하게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가 갈기 전에 산화되어 있는 엔진 오일이 다 흡착되어 있는 겁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금방. 예. 그래서 500km에서 1000km는 타야 엔진 소리가, 이 엔진오일에 대한 게 성능에 대한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0에서 1000km, 아무리 내가 저렴한 오일이든 아무리 좋은 오일이든 1000km에서 3000km 사이가 가장 왔답니다. 그 소음이 얼마나 유지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오일의 성능은. 그 오일 시간에 내가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넣을 때 아까도 섞어서 넣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처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엔진을 제조하는 것처럼 뜨겁게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녹는 구간이 첨가제가 틀리다 그랬어요. 그럼 50도라고 그래. 50도 맞춰가지고 이거 뭐 한 2-3시간 동안 흔들 겁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4리터 들어가면 4리터에다가 다 넣고 흔들어야 돼요. 이건 완전 미친놈이죠. 그렇게 해주는 카센터도 없고 그렇게 해줘도 단가가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내가 넣었을 때에 대한 내 차를 사랑하면 나중에 차후에 정비를 만약에 덜 하실 거면은 정리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냥 넣었다 하면 계속 넣고 싶다. 이 첨가제를 스탑링크나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빌라이저 넣고 싶다. 점도 증강제를 넣고 싶다. 난 내 차에 너무 잘 맞아. 그러면 넣는 건 상관없어요. 그날은요. 넣으세요 그냥. 그리고 다음 넣을 때는 프러시 놓고 하셔라. 30분 동안. 그리고 또 넣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오일 너무 오래 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넣었을 때 최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최대한 뜨겁게 해서 넣어라. 50도 이상은 돼서 얘가 손을 넣었을 때 따끈따끈할 정도. 그쵸? 손 앉았을 때 따끈따끈할 정도 너까지 해서 넣어라. 최소. 아니면 오일하고 같이 이렇게 붓는다든지. 또 조금 더 한다면 얘 좀 따끈따끈하게 데운 다음에 엔진 오일하고 같이 한 5분 정도 휘휘 저어서 넣어줘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오일을 넣어라. 그쵸? 그리고 나서 뭐든지 한 다음에는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지 말고 10분 정도는 시동을 걸어놓고 다 열이 엔진 오일이, 그러니까 엔진 온도메터가 정상으로 올라왔을 때, 오일 온도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못해도 60도 이상 올라왔을 때 출발을 해라. 오일 온도 게이지가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정상이 바로 껐다가 바로 해도 바로 더 정상일 수 있지. 그런 분들은 10분 정도로 놔두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해라. 그래야 여기에 엔진오일하고 잘 섞여서 들러붙는 게 좀 덜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탑링크도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어요. 회원들 용량이 틀린 것도 있지만은 회사마다 예를 들어가 성분이 틀립니다. 약간은. 그쵸? 아니 우리가 솔직히 뭐 오일을 하나 사도 산지마다 틀리잖아. 배추를 하나 사도 산지마다 틀린 거 아닙니까? 뭐 고랭지 배추가 제일 맛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에 고랭지 배추 나옵니까? 저 아랫지방에서 나오죠?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여름에 아랫지방 거 싸지요? 맛도 없죠? 그러니까 채소도 예를 들어가지고 몇백 원씩 틀리단 말이에요. 산지에 따라 틀려요. 이것도 어디 제품이냐, 어디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이거냐에 따라 또 틀립니다. 대신 그걸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 처방을 해라. 내가 약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가 좋다, 이렇게 했다, 그냥 넣어요, 이런 게 아닌, 그냥 내가 이 하나를 저렴하든 비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으면 좋은 거예요. 싸도 좋은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 차 치유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잘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 여기서 끝내고, 자, 이제 이해 안 되시면 전화 주세요. 또 더 자세하게 내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미스되는 게 있으니까요. 짧게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첨가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점도에 대한 여러 가지고 증강제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중 강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내가 깜빡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엔진오일은 세월이 지나고, 아니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점성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대신 오래 타면 점성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10,000km 안에서 보였을 때는 계속 하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엔진오일 키로수가 어딨어요. 10km 좀 빨리 바꾸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엔진오일 소리냐. 그런데 내가 나는 엔진오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빨리 잡아 10,000km라 그래요. 그래. 하도 10,000km 오르니까 10,000km라 그래요. 그냥 10,000km 난 10,000km 타고 싶어. 이 어떤 오일은 없는데 10,000km 타고 싶어. 근데 그러면 중간에 내가 10,000km라는 거 5,000km라든 7,000을 정했어. 근데 마이너 봤을 때 5,000km대 스탑니클 넣으면 더 죽입니다. 요것도 기가 막힙니다. 처음부터 넣지 마세요. 스탑니클. 엔진오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섞을 때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점성이 떨어질 때 예를 들면 점성을 만약 5W30이에요. 쭉 내려가서 5W20까지 떨어졌는데 얘를 한번 딱 넣으면 다시 또 3%로 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죽입니다. 예, 요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써도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넣을 때는 최대한 따뜻하게 넣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올 갈 때는 프러싱을 해주고 이런 포인트도 있어야 되겠죠.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엔진오일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유지 능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어가 유지 능력을 길게 하는 첨가제가 있어요. 뭐 오일 마그네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레시스도 나오는 게 요런 거 제가 써본 그런 거는 처음부터 넣어도 됩니다. 보건제 처음부터 넣어야죠. 보건제 넣을 때는 꼭 프러싱을 하고 넣는 게 좋고요. 자 처음부터 넣는 거예요. 뭐 이런 첨가제 처음부터 넣어요. 자 이거 또 정리. 뭐 이런 첨가제 처음부터 넣어요. 그런데 내가 300ml 이상 되는데 흔들었는데 안 흔들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넣으시면 넣으셔요. 상관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밸브 리프터다 그럼 처음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점도 중간데 스테빌라이저야 이렇게만 써있어. 뭐 별것도 없어. 그냥 뭐 코팅제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 내 차가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처음부터 넣지만 그러지 않은 정상인 차에서는 중간에 넣으면은 내가 내 엔진오일에 대한 정한 키로수에 중간에 넣게 되면 너무 좋다.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하는지. 대신 얘가 섞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보다는 그래도 한 500km 전. 그쵸? 내가 10,000km다 그러면 5,000km다 나 넣고 싶다 그러면 500km 전에 넣으면 얘가 섞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것까지 계산하면 한 조금 더 뭐 100km든 그 정도 전에 넣으면은 적당해요. 딱 선을 긋는다고 하면. 그쵸? 그래서 또 나머지를 또 타는 거죠. 요런 포인트. 그리고 점성이 올라가죠. 엔진오일이 이제 하강을 해서 점성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점성이 올라가면 유막이 좋아지기 때문에 압축압력, 그쵸? 그리고 밑에 메탈 베어링도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피스톤 엔진 오일이 엔진 안으로 연소실 안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이 방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점성이 더 높아지니까 브로바이 가스도 덜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좋은 점 이런 거 빠뜨렸지만 그리고 DPF라든가 흡기 쪽이라든가 쌓이는 것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점성을 하면 얘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프가 하강합니다. 점성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넣어라. 중간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리고 엔진오일 편에 또 설명드려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차영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한 거나 있고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보건제 쪽은 또 틀려요. 처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틀립니다. 처음에 넣는 보건제가 있고요. 보건제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다른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순서나 어떻게 넣으라는 게 다 써 있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다 때려 넣는다고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그쵸?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또 너무 길어져요. 제 오늘 목적은 이런 스탑니크에 대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연료첨가제 요걸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또 그냥 제 느낌대로 한번 정도 한번 쏟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날 또 재미난 건 제가 한번 또 올릴 겁니다. 그거 한번 좀 요즘 또 세상 돌아가는 게 이런 게 있다. 아주 획기적인 거 요거 한번 올립니다. 또 하여튼 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항상 뭐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거 좀 물어보는데 저도 뭐 바쁘다 보면 전화 못 받을 때도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못 받고 뭐 부재중 와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대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좋습니다. 뭐 없어요. 뭐 추천 뭐 좋아요. 다 좋아요. 내가 이런 게 있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좋아요. 근데 얼마예요? 가격 견적? 요거는 조금 제가 뭐 진단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어떤 대략은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너무 그런 그 소비자들은 정확한 걸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오시면 아니면은 어떤 자료를 줘야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거를 알아보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부품값 다 알아봐야 되고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또 알아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요. 그래서 워낙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우시면 진짜 가까운 카센터, 당국 카센터 가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너무 잘 하셔요. 대신 너무 답답하면 전화 주시고요. 뭐 김포나 일산이나 뭐 강화나 뭐 예를 들어서 검담이나 그쵸? 뭐 부천 쪽까지 사시면 그 정도 그냥 서울 쪽 사시는 방문들에서는 오세요. 부드럽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결정 내고 우리가 진단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 지금까지 돈 받아본 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제가 진실성이 하고 사람들 오시면 내가 잘해드리려고 하지 그렇게는 안 해요. 아니. 하여튼 요 다음 편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우선 연료첨가제 간단하게 자 그냥 간단하게 이해 빠르게 제가 한번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제가 한번 또 살짝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일도 살짝 올려드리고 어떤 전체적인 클리닝도 간략간략하게 전부 다 흡기 뭐 그 다음에 그 클리닝들 터보 클리닝 그 다음에 흡기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왜 이걸 그 다음에 동아시아 가는 거 인젝터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 다 쏟아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빠르게 재밌게 이런 얘기는 안 해. 구독하시고 시청해 보십시오. 믿지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때 또 뵙겠습니다.